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입니다. 이번에는 양자 체면술사 돌로레스 칸난이 경험한 외계 생명체와의 대화 내용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사상 유일한 양자 체면술의 대가 돌로레스 칸난은 회고 체면 중에 우연히 내담자의 전생에 대한 기억뿐만 아니라 외계 생명체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44년간의) 최면 과정에서 외계인들은 돌로레스에게 내담자의 과거 삶과 영혼의 기억을 알려주었습니다. 인간의 윤회, 인간의 근원, 전생의 이유, 외계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정보의 조각을 모아 그림을 맞추듯이 통합하여 완전하고 대안적인 인간 이미지를 완성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인간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구의 생명체가 외계 생명체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외계 생명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작은 회색 외계인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인 조물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된 후 처음부터 끝까지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의 역사와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은 우주의회의 연대기에 기록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구의 문명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발명품, 새로운 종류의 에너지와 동력 등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인간 문명의 진화 뒤에 숨겨진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주의회는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발전하는 지구 문명을 간섭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스타트rek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것이 영화 속의 공상과학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돌로레스의 여러 회고 최면 기록에 따르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지구가 문명을 승화시키는 것을 도우려고 지구 문명에 필요한 것을 제공했지만 사용 방식은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의 준 대부분이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무기나 부정적인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인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알려주면 되지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가 있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알려준다면 우주의 규칙을 위반하고 간섭하는 것이 됩니다.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히로시마에 최초의 원자폭탄이 폭발했을 때 그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원래 핵 에너지는 무기가 아닌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인류는 이런 에너지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이미 그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인간이 사는 지구는 아직 미성숙한 행성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업력이 굴레에 있고 여전히 업력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업력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지구는 이러한 에너지원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 미성숙한 인간은 이러한 조건을 처리할 수 없으며 지구를 파괴할 것이다. 우리가 내려가서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직접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인류를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가 지구를 파괴할 수 있다. 우주에는 의회가 있어서 태양계와 은하계를 관장하고 우주도 관장한다고 합니다. 의회에는 태양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리하는 명확한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와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무지한 지구의 인간들이 지구를 파괴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슬픕니다. 간섭을 할 수 없는 원칙 때문에
그들은 지구로 직접 들어가서 인간들아 그만해라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류가 지구를 파괴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인간이 지구를 파괴하면 태양계와 은하계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것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주에 많은 파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구의 인류가 심각한 업력에 휘말리면서 인류 문명은 발전할 수도 없고 승화 속도도 저하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의회로 돌아가 어떻게 할지 의논했습니다. 많은 논의 끝에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으니 내부에서 영향을 주는 방법을 택하였다고 합니다. 지구에 순수한 영혼을 보내 지구를 돕기로 한 것입니다. 그 영혼들은 지구에 살았던 적도 없고 업력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구 문명을 간섭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지구를 파멸의 문턱까지 이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1940년대 말부터 UFO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이유라고 합니다. 의회는 공경에 빠진 지구를 돕기 위해 인류의 표현을 따른다면 자원봉사자를 찾은 것입니다. 돌로레스의 회고 체면에서 지구에 온 우주 자원봉사자들의 기억은 같았습니다. 그들은 부름을 듣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우주 자원자들이 회고적 체면은 인간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구에서의 전생이 없습니다. 그들이 돌아갈 근원은 창조주입니다. 지구에 가본 적이 없고 창조주와 분리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행성의 생명이거나 우주 혹은 다른 차원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영혼들이 지구에서 환생한 시기는 대략 1940년대 말과 1950년대 초였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인간처럼 보입니다. 외계인처럼 보이지 않지만 외계인의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은 몸에 머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을 떠나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모두 외계 생명이었고 다른 차원에서 살았으며 한 몸에서 다른 몸으로 끊임없이 이동해 왔습니다. 창조주에게서 온 영혼들은 체면 과정에서 창조주에게로 돌아가면 종종 흥분에 떨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창조주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에서 창조주와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모든 생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들은 처음 여행을 하기 전에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곳에 창조주와 함께 있었습니다. 창조주시여, 여기는 우리가 시작된 곳이며 결국 다시 돌아올 곳입니다. 우주의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모든 것을 저장하는 우주 도서관이 있다고 합니다. 도서관에는 우주가 창조된 이래 모든 생명에 대한 기록인 아카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영혼이 환생하려고 하면 그는 영이 세계에서 다음 생에 들어갈 생명의 유형을 보고 어떻게 성취하고 실현할 것인지를 계획한다고 합니다. 태어나면 다른 영혼들과 어떻게 남은 업력을 해결해야 할지를 약속합니다. 환생할 영혼이 지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면 지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우주 도서관으로 간다고 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조사하는 것과 같은데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수많은 파일이나 책을 보고 필요한 부분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영혼은 우주 도서관리원의 조언과 지도에 따라 태어날 생명에 각인할 경험을 선택하고 반복적으로 논의합니다. 이런 종류의 각인은 마치 영화 필름이나 중요한 정보를 차트나 지도에 기록하는 반투명 기름 종이와 같습니다. 선택된 각인은 탄생과 함께 영혼의 기본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우주 자원봉사자들은 인간의 몸으로 환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들의 환생 회고록에 따르면 인간의 몸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이러지? 나는 돌아가고 싶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가장 밀도가 높고 무거운 행성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도 매우 무겁고 밀도가 높아서 그들은 아래로 당겨지고 끌려 내려간다고 합니다. 영혼의 환생과 지구에서의 윤회는 다릅니다. 영혼이 환생할 때는 업력이 없지만 윤회는 3차원 세상에서 쌓은 업력이 있습니다. 영혼이 인간의 몸에 들어가면 전생을 잊게 되는데 이것이 환생의 작용입니다. 나이허교를 건너 몽포탕을 마시면 모든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몸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을 망각해버립니다. 태어나기 전에 아무리 기억해야 해, 꼭 기억해야 해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태어난 후에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게 됩니다. 지구에 온 목적까지 잊고 맙니다. 만약 우리가 온 이유를 기억하고 사명과 서약을 기억할 수 있다면 삶이 더 쉬울까요? 외계의 고층자 생명체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구의 인간 세상으로 온다는 것은 답을 알 수 없는 미혹 속으로 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기억할 수 있고 답을 안다면 더는 미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체를 소유하게 되면 모든 기억이 지워지고 돌아갈 길도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파수와 진동에 의해 모양과 형태가 결정됩니다. 에너지는 불멸하지만 진동 주파수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차원의 우주 공간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빠른 진동이 인간의 시야를 벗어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지구는 진동과 주파수를 변화시켜 새로운 차원으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은 곧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다른 차원 변화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저씨의 영상 중 일부 예언이 정확하지 않은 이유에서 새로운 지구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돌로레스의 내담자들은 회고 체면을 통해 지구에 오기 전의 광채로 빛나는 몸과 극도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원래 지구의 밀도와 부정적인 삶에 들어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인류와 지구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사명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영혼은 3번으로 나누어 지구에 들어왔는데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구는 진동과 주파수를 변경하여 점점 승화 중에 있습니다. 지구는 갱신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지구의 진동과 주파수가 일치해야 승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로 우주에서도 전례가 없던 일이라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이는 지구에서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신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생명체는 해낼 수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돌로레스는 일루미나티의 딥스테이트는 실존하며 부정적인 간섭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완성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녀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조장하고 인구를 줄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인구가 적으면 인류를 통제할 수 있지만 많으면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 음식, 각종 바이러스를 통해 인구를 줄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의사들조차도 백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 말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정부, 지구에 계획이 있는 사람들, 사람들을 감금하는 사람들, 사람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
그들은 두려움을 만들고 많은 업을 쌓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확실히 지구와 함께 승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지구와 신지구가 분리된 후 업력을 만든 사람들은 구지구에 남겨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영혼의 환생에 대한 공명이 생기지 않나요?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깊은 기억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과 통찰력을 공유하여 더 많은 우주의 자원봉사자들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